네, 이번에는 한 주간 과학기술계의 이슈에 대해서 짚어보는 사이언스 논평 시간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서강대학교 이덕환 교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오늘은 영재 교육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영재라고 하면은 이제 그 남보다 뛰어난 학생들, 천재, 수재라고 부르기도 하고 신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영재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김웅용, 송유근 같은 사람들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네. 이런 영재들을 찾아내서 적절하게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 영재 교육입니다. 우리가 그 정부에서 신동을 찾아내겠다고 해서 신동 발굴 사업을 떠들썩하게 벌였던 적도 있고, 작년에는 영재교육진흥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남다른 재능을 가진 아이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것은 아니죠. 똑똑한 아이들을 찾아내서 적절하게 교육을 시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 교육을 받아야 하는 똑똑한 아이들한테도 중요하고 네. 사회나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소위 교육의 보편성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육을 보편적으로 시켜야 된다고 해서 모든 아이들을 똑같이 가르쳐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교육이 영재들의 재능을 무시하는 일이 되기도 하지만은 학업에 뒤떨어진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네. 아이들의 재능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진정한 보편 교육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영재 교육도 중요하지만은 학업에서 좀 뒤처지는 아이들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영재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영재라고 하면은 흔히 아인슈타인을 생각을 합니다. 과학, 수학에 뛰어난 아이들을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영재학교, 과학고등학교가 대표적인 영재 교육기관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런 학교에서는 유능한 과학자를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과학 중점 학교도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과학영재를 특별하게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고요. 미래부에서도 창의재단을 통해서 과학영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국제과학올림피아드도 있습니다.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천문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영재가 과학에만 있는 거는 아니죠. 그림을 잘 그리는 영재도 있고 음악을 잘하는 영재도 있습니다. 김연아하고 손연재도 영재였습니다. 네. 과학이나 수학에만 치우친 영재 교육은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분야의 영재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각각의 영재들을 어떻게 교육하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영재를 가르치려면 교사도 좀 특별히 좀 뛰어나야 할 것 같은데 어떤지 알려주세요. 그런 질문이 많았습니다. 네. 부산에 영재고가 처음 생기고 교육청에서 영재 교육을 시작했을 적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게 여겼던 네. 문제입니다.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은 영재 교육이라고 특별히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재 교육에 사용되는 특별한 교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영재 교육이라고 해서 반드시 이렇게 개별적으로 소위 사사 교육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를 시켜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보통 아이들이 재능이 다양하듯이 영재들도 모두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영재들한테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영재 교육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또 부작용도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경우가 그런 것 같은데, 영재 교육이 과도한 평준화를 바로잡는 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재 교육이 우리 사회의 고질병으로 자리 잡은 교육 문제를 모두 해결해주는 해결책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의 영재 교육이 너무 포퓰리즘에 빠져버린 거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들고, 영재 교육이 상위권 대학에 들어가는 통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영재 교육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소위 영재 판별 도구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상당히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네. 영재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도 성업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과학 분야 영재들은
아까 말씀을 잠깐 나누셨는데 국제 올림피아드, 과학 올림피아드에서 많은 어떤 창의력들을 발휘하고 또 이렇게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어떤 대회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 국제 과학 올림피아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분야마다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그 과학 올림피아드는 영재 교육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네. 본래 구소련이 1960년대 말에 구소련이 동유럽의 공산공국가를 침공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 국가들이 소련에 반발하기 위한 저항운동의 일부로 시작을 했습니다. 1968년에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동유럽 국가의 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비정치적인 과학을 가지고 청소년들한테 꿈과 희망을 심어주자 하는 운동으로 시작이 된 게 이제 국제과학올림피아드인데 1990년대부터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됐고 우리나라도 90년대 초반부터 참여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 과학 올림피아드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똑똑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 학생들이 전부 영재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실제로 고등학교에서 과학을 잘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고요. 제가 2009년부터 한 3년 동안 국제 화학 올림피아드의 운영위원장을 했었는데 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과열된 상태로 국제 과학 올림피아드 참여해서 아주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 올림피아드 보시면은 금메달 받은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체육 그 올림피아드하고는 다르게 네. 그 금메달을 한 명한테 주는 게 아니라 참가한 학생의 한 10% 정도한테 금메달을 줍니다. 네. 그러니까 한 대회마다 한 3, 40명의 금메달 수상자가 나오는 셈이죠. 이렇게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영재 교육 참 힘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어려운 과제인 것 같은데 영재 교육을 너무 강조해서도 안 되고 또 예. 교육의 보편성을 지켜주면서도 각자의 또 재능을 살려줘야 하고 여러 가지 좀 숙제가 있는 것 같은데 예. 앞으로 우리나라의 영재 교육 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영재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영재 교육이 모두 특별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유가 있으면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도 하지만은 너무 이 영재 교육만 강조하는 것도 안 좋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는 아이들에 대한 그 관심, 이 학생들을 문제아로 여기지 말고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영재를 너무 지나치게 특별한 아이로 보는 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의 교육에 대해서 전문성이 거의 없는 대학 교수들한테 영재 교육을 맡기는 것도 좀 생각해 볼 문제고요. 특히 또 영재라고 해서 그 뛰어난 한 분야의 교육만 시킨다고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 같습니다. 영재도 우리 사회에서 같이 살아야 될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그 잘하는 것 이외에도 다른 그 특성을 좀 같이 다른 자질도 같이 길러줄 수 있는 전인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뛰어난 학생들을 발굴해서 재능을 키워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무엇보다 우리 교육제도 자체를 좀 더 유연하고 발전적으로 바꿔 나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